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이 투입됩니다. 대화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한 의사들이 5,000명을 넘은 가운데 어떤 공동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여당은 공무 수행을 위한 출국이라고 엄호했지만 야권은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정치개혁에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일은 심판의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20톤급의 어선이 인양됐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된 가운데 양측의 유세 대결도 본격화됐습니다. 한동안 트럼프가 앞서가던 여론조사도 다시 바뀐 구도가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확대해 내일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투입됩니다.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의대 교수 집단행동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이탈 4주째, 주야 막교대까지 불사하며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채용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우선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덜기 위해 군 복무 중인 의사들을 현장에 대체 투입하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경증 환자 이송 체계도 개편합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상급병원과 협력하는 회송전담병원 100곳을 선정해 상급병원으로 온 경증 환자 이송과 진료 속도를 높이고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각종 재정도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떠난 전공의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거라며 병원으로 복귀에 대화하자고 촉구했는데 여전히 전공의 92.9%가 복귀하지 않고 14일부터는 의대생 집단 유급도 시작될 상황이라 교수들의 집단 사직 등 압박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재에 무게를 뒀던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총회와 국민 간담회를 통해 당장 내년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대해 다시 설득에 나설 예정인데 2,000명 증원 유예 및 재논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직이나 진료 축소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역시 이번 주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라 이번 주가 의대 증원 사태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시국선언에 의대 교수와 전문의 등 5,000명이 동참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이 개설한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운영진은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전문의 3,500여 명을 포함해 의사 5,180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며 5천만 국민 가운데 100명 남짓한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는 미래 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기본 조사마저 부정확하다며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은 의대 증원 신청을 한 대학들을 향해서도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미래 의료를 황폐화할 수 있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동의한 걸 반성하라며 총장과 학장들의 비굴함에 동정을 보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내는 등 행정 처분 절차를 강행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수천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은 각 시도청과 일선 서에서 분산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한 형사처벌 채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여전히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가 12,000명에 육박하는 만큼 대규모 고발 국면에 대응하는 세부 수사 방안을 세웠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무거운 전공의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무더기 고발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른바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병원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 배당하게 됩니다. 경찰은 실제 전공의가 고발되면 신속하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고발하자 경찰은 사흘 만인 지난 1일 첫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명단을 올려 비난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저히 조사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합니다.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 사이 연관성을 수사해달란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한 지 이틀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한 건데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했습니다. 애초 지난 8일 출국 예정이었는데 도피성 출국 논란 속에서 표를 취소했다가 일정을 다시 잡은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에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전 이 전 장관을 포함한 6명을 출국 금지했는데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국 금지 해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공수처는 언론 보도로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지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약식 조사했습니다. 이어 8일에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미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결국 출국 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 쌓기용 조사였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전 장관이 별다른 해명 없이 출국을 강행하면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은 사건의 핵심 책임자가 수사 중 출국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국익을 위해 필요한 공무 수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 일정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출국을 저지하겠다며 인천공항으로 출동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며
호주가 아니라 공수처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외압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방해시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공항에서 출국을 규탄했고 지금 당장이라도 취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에 협조하시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국익을 위한 외교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섭 내정자의 출국은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정쟁은 결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호주와 국방 방산 협력을 강화할 적기에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전문가인 이 내정자에게 막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방국이고 우리나라 방산 협력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우방국가의 대사를 계속해서 무작정 비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병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내정자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두둔했습니다. 이 대사 출국에 대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별도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4월) 총선 관심작을 소개하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첫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기 성남 분당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광재와 안철수 두 중량감 있는 인사에 류호정 전 의원까지 합류한 가운데 재건축 이슈가 표심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박광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1기 신도시 분당, 그리고 길 하나만 건너면 2기 신도시 판교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현안도 많고 성남 시민보단 분당과 판교 주민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더 짙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야 거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도전자는 원조 친노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정치적 기반인 강원을 뒤로 하고 험지 출마를 자청했습니다. 제가 이광재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저를. 네, 알아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등 풍부한 정치 경험을 내세웁니다. 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야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은 역시 제가 한 수 위라고. 이를 막아내야 할 현역,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는 안철수가.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 놓치고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높은 대중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창업을 하고 경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2년만 하라고 뽑아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6년을 생각하고. 지역구가 갑을로 나뉜 2000년 이후 성적표를 보면 6승 1패로 보수정당 우세. 그러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깃발이 처음 꽂히고 지난 총선 땐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초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동을 싹쓸이하며 25%포인트 넘는 격차로 승리해 보수 강세 지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선거 최대 이슈는 단연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 평범한 논밭에서 1989년 1기 신도시 지정과 개발, 이후 천당 아래 분당이란 별칭도 생겼지만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기 신도시를 통틀어 가장 먼저 조성된 분당 시범단지입니다. 무려 7,700여 세대의 규모인데요. 어느덧 입주 30년을 넘겼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과거 혁신도시 추진 경험을, 안철수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론과 속도전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합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세종시나 이런 도시를 기획하고 이 시범 단지가 있는 그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애로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재건축에 진정성 있게 대할 수가 있다.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용산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5년 걸린다고 하는데 아이들 그 학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년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여기는 게임, IT 기업, 각종 스타트업 등이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이 젊은 표심 잡기 역시 이 지역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판교 신도시 지역은 2년 전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그전 두 차례 총선에선 민주당 손을 들어줬을 만큼 지역군의 상대적 경합지로 꼽힙니다. 주민들의 바람도 실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젊은 분들도 많고 가족 단위로 많이 이제 놀러 오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 총선에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부담 없이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안철수 후보는 IT 전문가, 창업가 등 경력을 부각하며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으로, 이광재 후보는 지역 내에서 일과 거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집주 근접 인프라 확충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듭니다.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판교에도 영재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와 긍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운 곳에 큰 평수가 아니더라도 그 수많은 개발자는 밤새워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벤처 기업인들이 맥주도 마시고 토론하고 이런 주거단지와 이런 좀 활력이 있는 단지를 만들어달라는. 여기에 21대 국회 최연소 유호정 전 의원의 출마도 눈에 띕니다. 정의당 출신이지만 중도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 간판을 단 만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떼어내 분당시를 만들고 분당시에 판교구를 신설하자는 공약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합니다. 골목골목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도시에서 출마하는 게 저는 지역 유권자분들께도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3지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분당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강세 굳히기이냐, 4년 만에 재탈환이냐, 수도권 교두보 마련에 중요한 분당갑 빅매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정치격에 새 장을 열 수 있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주 여당 약세 지역을 중심으로 격전지 순회 행보를 이어갑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 세력과 부패 세력, 종북 세력의 합체로 규정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 수 있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이 이끄는 신당 사이 연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두 당의 연대를 범죄자 연대방탄동맹으로 비유하며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손잡으면서 법치 질서를 우롱하고 또 운동권식의 정책으로 민생의 발목을 잡은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으면 민생은 날개를 달고 국민들의 삶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안도 총선 승리 뒤 입법으로 완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정치개혁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절실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주에도 여권 약세 지역을 중심으로 격전지 순회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늘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없는 경기 고양을 시작으로 낙동강 벨트가 있는 부산 북구, 김해와 열세 지역인 호남 등을 차례로 찾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4월 총선 비례대표 공천 신청 접수 결과 모두 53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3명은 서류 심사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 공천관리위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간인 오는 20일 전까지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월 10일 총선일은 심판의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호남과 광주에 큰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광주 광산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2년 동안 나라를 망쳤다며 실정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파탄났고 민주주의도 파괴됐다며 남은 건 심판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10 심판의 날에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포기나 외면은 정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참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심판해야 합니다. 국정 실패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줘 국민을 무시하는 폐륜 공천을 했다면서 국민의힘도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가 다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건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공천 내홍을 수습할 통합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아직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새로운 미래는 광주광역시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론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민주당에서 친명인 민형배 의원이 공천된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에서 광주를 다시 봅니다. 제가 광주를 주목받게 만들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출마 의사를 밝힌 경기 화성시를 찾아 자신들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지지층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이장섭 의원과 비례대표 권인숙, 이동주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명이 경선에서 패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경기 광명을에선 영입인재인 김남희 변호사가 양 의원을 이겼고, 충북 청주 서원에선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이 이장섭 의원을 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선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친명계로 꼽히는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에게 이겼고, 경기 용인갑에선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이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과 251 예비후보를 누르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그제 아침에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68km 지점에서 전복된 20톤급의 어선이 물 위로 인양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서 점차 수색 범위를 넓혀가면서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선원 5명을 찾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구조함이 욕지도 근처 안전해역까지 예인한 사고 선박입니다. 뒤집힌 선체를 바로잡기 전에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해 해상에 방지막을 둘렀습니다. 선체를 인양하는 건 수중 수색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서입니다. 12차례 수중 수색에서 선장 등 선원 3명을 찾기도 했지만 구조대원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어창에 준하고 구등이 많이 이렇게 엉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거 작업을 하고 그쪽으로 조금 더 검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해역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조대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해경은 선체를 완전히 물 위에 올린 뒤에 정밀 수색을 실시하고 이후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다른 배를 타고 함께 조업에 나선 선주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해경에 말했습니다. 또 사고 선박은 스크류에 어구가 감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여러 부분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 선박과의 충돌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기타 또 외력에 의한 어떤 전복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고 해역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선원 5명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틀째 밤샘 수색을 벌였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밤바다에서 낚싯배가 좌초돼 선장을 비롯한 18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또 늦은 밤에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 1명이 다치고 30여 명이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윤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대원들이 다친 남성을 들것에 태워 선박에서 육지로 옮깁니다.
환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남 여수시 소거문도 동쪽 바다에서 구통급 낚싯배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탑승자 18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40대 선장 등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승객 7명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해경은 항해하던 배가 바위섬에 부딪힌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9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 옮겨졌고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5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가정집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앞부분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광주 광역시 삼각동 상가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과 10여 분 만에 차량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사과와 배는 저장량이 계속 줄어들며 가격이 더 오를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3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인 과일값. 사과는 지난달보다 71% 올랐고 배는 지난해보다 61%가 뛰었습니다. 핵과일이 나오는 여름까지 이 가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사과, 배는 핵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과와 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수확해 출하하는 저장 과일이다 보니 시장에 푸는 물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 자체가 사과 30%, 배 27%가 줄었는데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하게 출하하더라도 수요에 따라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저장돼 있는 게 작을 수 있어도 하여튼 조금씩 나갈 건데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사과와 배는 병충해에 약하다 보니 검역 절차가 총 8단계로 까다로워 사실상 수입도 힘든 상황입니다. 11개 나라에서 사과 수입을 신청했는데 90년대에 신청한 일본도 5단계에 머물러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다 국내 과수농가의 25%가 사과를 재배하다 보니 무작정 수입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참외 등 대체 과일도 올해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강우량이 많아 작황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아예 생산량이 줄어들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뭐 일조가 다시 좋아지면은 조금 늦게 나오지만 원래 나올 수 있던 양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구온난화로 경북과 충북의 주요 사과 재배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경기와 강원 지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며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정부가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오후 서울 창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납품 단가 지원과 할인 행사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송 장관은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자체 할인 행사와 가격 인하 등 유통, 식품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된 슈퍼화요일 이후 두 사람의 지지율이 다시 박빙 구도가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대학교가 지난 5일에서 6일 전국 유권자 1,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5%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 열세를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6개월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잡았습니다.
또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10% 응답자들에게 누구 쪽으로 더 기울었는지 묻자 바이든 51%, 트럼프 49%로 바이든이 앞섰습니다. 반면 제3당 후보를 포함한 조사에선 트럼프가 43%, 바이든이 42%로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섰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6%, 코넬 웨스트가 2%의 지지율을 가져갔습니다. 온몸에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가자 지구의 충격적인 현실을 알린 10살 소년이 끝내 숨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한 이들부터 먼저 사망하는 죽음의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퀭한 눈에 입을 벌리고 신음하는 아이. 수액을 맞은 손만 퉁퉁 부었습니다. 야잔 카파르네라는 이름의 10살 소년입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야잔의 안타까운 모습은 가자 지구의 심각한 식량 상황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야잔이 지난 4일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يزن الكفارنة اللي توفى اليوم طبعا هذا الطفل هو نازح من الشمال في عنده كان مشاكل في العضلات في الأصل بس كان صحته يعني تقريبا جيدة مقبولة كان يعني يتلقى رعاية جيدة أكل صحي غذاء ممتاز لكن مع نقص الغذاء اللي كان متوفر له قبل الحرب 전쟁 전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던 야잔은 비록 걷지는 못해도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수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야잔의 아버지는 달걀과 바나나 등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아들을 돌봤지만 전쟁이 나면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قاعدين في مدرسة في خيمة 3 متر مقابل الله يعزك الحمامات ايش بدك من طفل مريض اساسا بيعيش في هيك ظروف ايش بدك كيف بده يتحسن صحته كيف بدها تتحسن صحته وهو عايش في هيك ظروف 영양실조로 숨진 건 야잔뿐만이 아닙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가자 지구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 20명이 굶주림과 탈수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쟁 이전에 가자 지구 5살 미만 아동 중 급성 영양실조는 0.8%, 그 수치가 지난달에는 가자 지구 북부 2살 미만 아동 중 약 15%, 남부는 5%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산모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3kg 이상 아이는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미숙아로 태어나 사망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해를 끼친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가 이스라엘인 대다수가 희망하는 바에 역행하는 개인적 정책을 추구해 이스라엘의 이익을 해친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그의 발언은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해치고 있다며 그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휴전 합의 없이 한 달간의 이슬람 금식 기간 라마단을 맞게 됐습니다. 원래는 축제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 전쟁 중인 상황이라 자칫 확전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사도 무함마드가 경전 쿠란을 계시받은 이를 기리는 신성한 달 라마단이 이슬람 국가 각지에서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에도 축제의 상징인 촛불과 초승달 기념품 등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للاسف يعني الاقبال سيء جدا ما فيش ناس عمالها بتشتري وفيش فرحه وفيش بهجه لرمضان يعني السنه الحمد لله احنا بنستنى رمضان من السنه للسنه 화려한 거리 장식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해마다 상인과 주민들로 북적이던 유서 깊은 성벽길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لذلك احنا انه العام هذا يعني قررنا بقرار رسمي انه البلده القديمه لن تزين كرامه لدماء اطفالنا ودماء شيوخنا وكبارنا الشهداء. 올해 라마단은 축제와 감사가 아닌 긴장 속에 시작됐습니다. 5개월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는 휴전 재개 없이 라마단을 맞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라마단이 자칫 확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긴장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곳은 동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사원. 하마스는 성명에서 라마단 기간 팔레스타인 안팎 모든 전선에서의 대결과 시위, 알 아크사를 향한 집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성지 알 아크사 사원 주변 골목에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hey will be welcome. However, to those who wish to exploit this holiday, to the terror organizations, to Hamas, to Islamic Jihad that have already called for attacks on Israelis during Ramadan, I want to clearly state they are not.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 알 아크사 사원에서 기도하는 일을 매우 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곳에 대규모로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군경 사이 충돌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라마단 마지막 열흘 동안 이루어지는 밤샘 기도를 위해 알 아크사를 방문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경찰이 집단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고발 가능성에 대비해 분산 수사 지침을 내렸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조와 범죄 혐의가 뚜렷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이 현실화하면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마저 확산하자 정부는 환자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등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정부는 면허 정지란 강공책과 함께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병원의 구조를 의대 교수와 같은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수련 과정인 전공의들이 떠난다고 의료 현장이 마비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란 겁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형 병원이 보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합니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하지만 이번엔 정부 의료개혁의 한 축이자 전공의 이탈로 인한 현장 공백을 메워온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의대에서 시작된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대형 병원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30여 개 의대 교수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수들이 계속 사직을 좀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대통령실은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예비비 1,285억 원의 신속한 집행과 공공의료기관 보상 강화 등 여러 대응책을 함께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 관련 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이나 간호법 제정 등 아직 방법은 열려 있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며 현장의 공백을 막는 동시에 병원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당대표들이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에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한 달 앞둔 입장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월 10일 총선은 무능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은 후보자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사면 돈봉투, 친일, 극우 게이트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은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공약을 검증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는 1호 공약을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지원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짠 원안에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파고들어 자녀 부담을 걱정하는 노년층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입니다.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예산 복원만으론 부족하다며 당장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부 여당의 호의적인 어르신은 물론 부양 책임을 진 중장년층까지 겨냥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가족들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내걸었습니다. 당의 총선 정책 과제인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유연근무제 정착, 대체인력 지원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경력 단절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돌봄 휴가를 약속하며 젊은 부부들의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최저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육아휴직급여를 21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거대 양당은 저마다 지지세가 약한 연령층이 좋아할 1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소멸 대응이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같은 공약으로 차별화에 주력한 군소정당과 달리 외연을 넓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공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표만 주면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역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가구의 마음을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에서 보조해 준다라면은 그렇다면 그 많은 재정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는 실제 사용하면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 불리한 처우를 그대로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근로자에 대한 어떤 배려, 거기까지 어떤 세심한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해 21대 총선 공약 이행률은 51%, 유권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될수록 정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대목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 의사들이 투입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증 의급 환자 진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 지원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또 보라매병원의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진행합니다. 비대위는 교수들을 진행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공유 후 인준을 받은 뒤 목요일 국민과의 대화 방법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고양을 찾아 지역 민심을 공략합니다. 오늘 당내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가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이번 주에 낙동강 벨트가 있는 부산 북부와 경남 김해, 또 열세 지역인 호남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충남 홍성과 천안을 방문해서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에는 홍성시장을 찾아서 민심을 듣고 양승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리는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필승 결의대회에도 참석합니다. 또 이어 천안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충남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천안의 한 공원에서는 현장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황선웅 임시감독이 오늘 오전 11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에 나설 태극전사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과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의 발탁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태극마크를 한 번도 달지 못한 지난해 K리그 득점왕 주민규와 러시아 월드컵 이후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이승우의 발탁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목욕탕에 물과 전기가 끊겨 한 달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목욕탕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하던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종용하며 벌어진 일인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창 손님을 받을 시간이지만 깜깜한 목욕탕. 샤워기를 틀어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물과 전기를 끄는 건 바로 새로 바뀐 목욕탕 주인인 70대 A씨입니다. 4년 전 코로나19로 목욕탕 손님이 뚝 끊기자 당시 사장은 여탕만 위탁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A씨가 목욕탕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여탕도 같이 운영해야겠으니 여탕 운영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한 겁니다.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 목욕탕이 활성화가 되는가 싶으니까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여탕 운영자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나가길 거부했더니 A씨가 바로 다음 날 다짜고짜 영업방해에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물이 끊기면서 목욕탕은 한 달 넘게 영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여탕 운영자와 직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정말 땅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일을 못하고 또 어디 일자리도 없고 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지금 버텨나가면서 목욕탕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지난해 말 목욕탕 주인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탕 운영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알리려 했지만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탕 운영자가 사실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단전 단수 조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계약 변경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기와 물을 끊는 건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욕탕 세주인과 여탕 운영 사업자 모두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 낮부터는 추위가 풀렸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2.6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도 1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고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 대전 0.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